2023년 3월 19일 일요일 아침 4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링스 테스트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은 하늘궁에 가기 때문에 양복을 입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천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천사님,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습니까? 천사님, 제가 지금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천사님,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안경을 벗은 상태거든요. 천사님,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아니다 할 때는 이 볼트가 멈춰 있거든요. 벗고 있습니다. 천사님, 제가 지금 안경을 벗은 상태입니까? 지금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걸 하고 이제 좀 자세한 걸, 세밀한 걸 이렇게 밝힐 수 없는 것을 몇 가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지금 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링 테스트인데 나중에 내가 이제 오링 테스트, 이 링 테스트도 인증이 되는지 나중에 신인님께서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이렇다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이상.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신인님께서 토요 강의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하루에 매일 한 10,000명 정도가 하늘궁을 이제 찾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그때 되면은 그 10,000명을 실질적으로 다 뭐 일일이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면은 접수를 하면은 접수할 때 접수증에 넘버가 있다고. 넘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이하게 뭐 한 몇십 명 정도는 어떤 그 접수증에 이제 무슨 표시가 나겠죠. 그럼 그 사람들만 이제 지금 지어질 그 하늘궁 그 우리 본관 거기 이제 오시라 해가지고 이제 만나고 가까운 데서 만나게 되고 이제 한번 앉기도 하고 막 그래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저기 내가 얼마 전에 그 내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그 울릉도하고 독도를 그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울릉도까지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는 굉장히 그 배멀미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독도에 갈 때는 정말 배멀미야. 그 당시 1,000원 했는데 그거 돈 아끼지 말고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배멀미가 뭔지를 내가 알아가지고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딴 게 아니고 독도에 갔을 때에 그 파도가 세니까 이게 배가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까지 가도 독도에 자기가 발을 딛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번 왔는데 한 번도
독도를 이제 보기만 하고, 가까이에서 보기만 하고, 발을 딛지 못하고 갔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아야 이제 거기에 독도에 발을 디딜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그 뭐 만나러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이렇게 참 끌어안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준다는 것은 그 10년 동안 계속 이제 뭐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첨될 확률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가능해요. 지금은 아직까지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직 안 됐다고.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거진 내가 볼 때는 마감이 다 된 것 같아요. 아래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들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국가유공자는 법률로서 정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죠. 이제 공무 중에 순직하신 분들, 그 국가유공자가 되는가 봐요. 되고, 또 이제 4.19 때, 이제 그 부상자, 그리고 사상자들, 이분들은 다 국가유공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이제 법률로서 이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유족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고 막 그래 되는가 보더라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도 아마 국가유공자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독립운동.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이래 있을 때에 자기 재산을 털고, 이래가지고 독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외숙모님이 독립유공자 후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숙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름이 이후남이에요. 그 이름이 넉자죠. 성은 이시고 그다음 후남이에요. 이름이. 그 왜 후남이냐 이렇게 하니까 얼핏 들어오면 일본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이후남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우리 외숙모님의 큰 외숙모님의 이제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아들을 기다렸다 그래요. 그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어나가니까. 그런데 딸이 나오니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었던가 보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남자를 놓아라. 이 뜻에서 이름을 그래 지어줬다 그러더라고. 다음 후자. 그 다음에 남자, 그래요. 이후남이로 지었다고. 다음에는 남자가 태어나라. 이제 이런 뜻인가 봐요. 이후남이로 지었는데, 우리 외숙모님의 이제 저 할아버지 우때가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살아있을 때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받았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몇 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1945년 8월 14일까지 해야 독립운동 했다는 걸 인정을 해주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독립운동 거기 했다고, 해방이 됐는데 독립운동 그거는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독립이 됐으니까.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그게 따르시는 분들, 정예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은 아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예원으로 등록하신 분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재원으로 등록하신 분은 아마 차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언론에서 지금 종로 3가에서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매일 무료급식을 하신다고. 고급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고급 도시락 외에 이제 한 몇 가지를, 서너 가지를 더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아침 새벽 4시 되면 온다 그러더라고. 아침 새벽 4시부터 이제 그 앞에 박스 같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1번, 2번, 순번을 이제 적어 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 하고,
또 이제 그 지하철이 처음 다니는 시간부터는 사람들이 확 몰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급식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급식을 주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인데 그것을 보도를 안 한다고. JTBC에서도 보도 안 하고 MBN에서도 보도 안 하고, 그걸 주는 주체가 허경영이다 이것을 보도 안 해요. 급식하는 것만 보도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혹 보도를 한다 그러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좀 안 좋은 점 이런 것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을 하고 열심히 이제 따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복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으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뭐 어제 LG전자가 벌써 금년에 2조 원의 이제 적자가 났다 그러고 지금 계속 무역 적자가 계속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듣는데, 뭐 그런 강의를 또 볼 것도 많은데 아직 봐야 되겠다 하고 아직 못 본 게 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만 보면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원래는 4개월 정도 간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조금 연장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정치 평론하시는 사람들의 이제 거의 중론이에요. 중론이라고. 그렇게 될 때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또 세계 인류 문화사적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띤 그런 민족인데 세계 통일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의 좌우명이 뭔가?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허경영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명, 앉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책, 그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늘 책을 볼 수 있는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논어라 그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좌우명이 뭐냐니까 신인님의 8단계 생애 그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백, 첫 번째가 하백, 그 다음에 탁태, 강탄, 통일, 그 다음에 심판, 제도, 낙원, 성백, 이제 이거거든요. 이것을 늘 좌우명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통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그 전우환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서 요즘 무슨 양심 고백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자기가 아는 친구가 이제 그 뭐 전부 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뭐 좀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회 지도층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뉴욕의 어떤 그 뭐 나이트클럽인가 거기서 이제 뭐 무고한 사람을 되게 두드려 팼는 모양이라. 그런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볼 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확 바뀌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전우환 씨가. 전우원. 그런 거 볼 때에 정말 그 지금 총체적으로 바뀔 때가 된 거예요. 마치 60년 전에 박정희 소장께서 5.16 혁명을 함으로써 완전 바꿔버리듯이 완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들의 입에서 허경영을 외치는 때로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불로유 사건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이 이제 해결됐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이제 미국 언론부터 이제 좀 바라진다고, 지금 바라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바라지게 될 때에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신봉사가 참 눈을 뜰 때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데, 우리에게 마치 전 국민들이 이제 신봉사처럼 눈을 뜨는 그런 감격적인 어느 순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링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허경영.